일본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본 전 육상자위대 간부였던 한 아버지의 믿기 힘든 여정을 소개해드립니다. 30년간 국가를 위해 살아온 이 남자, 어느 날 두 딸이 갑자기 한국에서 살겠다고 선언하며 연락을 끊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짓밟았다며 분노한 그는 딸들을 직접 데려오겠다는 각오로 한국에 오게 되죠. 하지만 서울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평생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딸은 서울 아산병원의 간호행정 책임자, 그리고 사위는 특전사 장교와 서울대 출신 외과의사. 한국의 의료 수준, 군사력, 그리고 사람들까지. 자위대 간부였던 그는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일본 군인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사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반전과 감동의 순간 함께 하시죠.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침 햇살을 맞으며 방위대학교 강의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30년 육상자위대 경력의 흔적이 내 반듯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빛에 남아있겠지. 1등 육좌로 명예롭게 전역한 후 나는 방위대학교 객원 교수로 후배들을 가르치며 조국 일본의 안보에 계속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유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와세다 대학교 간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도쿄 국립병원에서 2년째 일하는 내 첫째 딸이죠. 나는 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강의안을 내려놓았어요. 무슨 일이냐, 유이? 아버지, 이직하려고 해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좋은 병원으로 옮기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어디? 게이오 대학병원? 아니면 도쿄대? 유이는 잠시 망설이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서울 아산병원 국제진료센터예요. 다음 달부터 일할 수 있대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죠. 내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한국? 농담하는 거냐? 농담 아니에요. 국제 경험을 쌓고 싶어요. 그곳은 아시아 최고의 병원 중 하나랍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내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엄격함은 더해졌습니다. 불가능하다. 우리 가문은 3대째 자위대를 섬겨왔어. 너의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당시. 그건 70년도 더 전의 일이잖아요. 지금은 다른 세상이라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오노다 가문의 딸이 적성국에서 일한다니 말도 안 돼. 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버진 생명을 지키셨잖아요. 전 생명을 살릴 겁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창가로 돌아서서 등을 돌렸습니다. 내 딸이 한국으로 간다면 그건 우리 가문의 수치야.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유이의 방은 비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짧은 편지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딸의 빈 방을 바라보며 한동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유이가 떠난 후 한 달, 두 달.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창가에 앉아 강의안을 준비하는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마음속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죠. 오노다 교수님,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방위대학교 복도에서 마주친 타나카 교수가 물었습니다. 그와 함께 교수 휴게실로 향했어요. 요즘 따님 소식은 어떠신가요? 타나카의 질문에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이와의 마지막 연락은 6개월 전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부였어요.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괜찮습니다. 가끔 연락합니다만. 말을 흐렸죠. 자존심이 솔직한 대답을 막았어요. 그러고 보니 둘째 따님도 한국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만 사실인가요? 커피잔을 들던 내 손이 멈췄어요. 미사키. 게이오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둘째 딸도 2달 전부터 연락이 뜸했습니다. 도쿄 대학병원에서 바빠서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미사키 씨 친구 어머니께 들었다고 해서. 유이 씨를 따라 서울 아산병원으로 갔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내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딸이 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둘 다 한국으로 갔다니. 믿기지 않았죠. 저녁에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서울 아산병원 오노다 유이. 몇 가지 링크가 나왔지만 모두 한글이라 읽을 수 없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봐도 정확한 정보는 얻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대학 도서관에서 SNS 검색을 해봤습니다. 유이의 계정은 비공개로 되어 있었죠. 미사키의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노다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국제관계학 강의를 담당하는 사토 교수였습니다. 따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간부급으로 일한다면서요? 외국 귀빈 담당이라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진 것이죠. 누구에게 들으셨습니까? 지난주 한국 학회에 다녀온 도쿄대 교수님께요. 일본인 간호사가 VIP 환자를 맡고 있다고 하길래 물어봤더니 오노다 유이 씨라고 하더군요. 선생님 따님 아닌가 싶어서. 그날 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서울에 가봐야겠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예상과 다른 풍경에 놀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최첨단 시스템, 질서 정연한 사람들. 여기가 한국인가? 자동 입국 심사대를 통과했어요. 지문과 얼굴 인식이 순식간에 끝났죠. 일본보다 더 빠른 듯 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낯설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정비된 도로. 기억 속의 한국과 달랐어요. 강남의 호텔에 체크인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이게 다 뭐지? 침대 옆 태블릿으로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어요. 조명, 온도, 커튼까지. 화장실의 비데는 일본 제품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한강을 따라 흐르는 불빛들. 반짝이는 고층 건물들. 가슴이 묘하게 조여왔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야. 다음 날부터 서울 구석구석을 걸어 다녔어요. 자위대에서 배운 정찰 기술로 모든 것을 관찰했죠. 지하철은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어요. 거리는 안전해 보였죠. 카페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일하는 청년들. 아이와 대화하는 부모님들. 웃음소리가 따뜻했어요. 이 사람들이 저기였나?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맛이 낯설지 않았어요. 옆 테이블 가족들의 대화가 들렸죠.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웃음소리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서점에 들어갔어요. 일본어 코너를 발견했습니다. 무라카미 하루키, 히가시노 게이고의 책들. 우리 작가들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역사 코너에서 한일관계 서적을 발견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보진 않았어요. 공원에서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똑같은 풍경이었죠. 한 노인이 웃으며 말을 걸었어요. 알아듣지 못했지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3일간의 서울 탐색. 내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무너져 내렸어요. 지하철에서 한 학생이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깜짝 놀랐죠. 고맙다는 말도 못했어요.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도쿄와 다르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몰랐던 진짜 한국이다. 내일은 서울 아산병원에 가볼 차례였습니다. 송파구의 거대한 병원 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규모에 압도됐어요. 이렇게 큰 병원이라니. 메인 로비는 국제공항처럼 넓었어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향했죠. 국제진료센터요? 간신히 외운 한국어를 더듬거렸습니다. 직원은 곧바로 영어로 대답했어요. 2층 오른쪽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국제진료센터 입구에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언어로 된 안내문이 보였습니다. 러시아어, 아랍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리셉션 직원이 일본어로 물었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노다 유이. 간호사분을 찾고 있습니다. 직원의 눈이 커졌어요. 혹시
오노다 부장님 아버님이신가요? 부장님? 유이가 멍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병원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일본 병원과 다르지 않았어요. 아버지? 그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이였어요. 하얀 간호사 유니폼에 세련된 자켓을 걸친 모습. 이름표에는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죠. 너에 대해 알고 싶어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말씀드릴 게 많아요. 유이의 사무실로 따라갔습니다. 창가에 작은 책상이 있었어요. 벽에는 일본어와 한국어로 된 의료 차트가 걸려 있었죠. 어떻게 된 거지? 팀장이라고? 유이가 차분히 설명했어요. 처음엔 일본인 VIP 환자 전담 간호사로 왔어요. 도쿄 국립병원에서의 경험이 인정받았죠. 암 환자 케어 전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1년 만에? 유이가 미소 지었어요. 쉽진 않았어요. 처음 몇 달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정말 힘들었죠. 매일 밤 울기도 했고. 이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힘들 때 곁에 없었다는 생각에요. 그런데 운이 좋았어요. 중동의 VIP 환자가 제 케어에 만족해서 병원장에게 직접 추천했대요. 그러면서 일본인 환자 케어 코디네이터로 발탁됐고 최근에 팀장으로 승진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유이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여전히 믿기 어려웠어요. 왜 하필 한국이었지? 미국이나 유럽도 있었을 텐데. 유이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아버지, 말씀드리기 어려웠지만 여기는 암 치료의 세계적 중심지예요. 특히 제가 관심 있던 분야가 아산병원의 강점이었고요. 게다가 제 멘토가 이곳에 계셨거든요. 멘토? 네, 와세다 시절 교환학생으로 만난 한국인 교수님이요. 그분이 이곳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야기를 더 들으려는 찰나 유이의 전화가 울렸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응급 상황이에요. 2시간 후에 만날 수 있을까요? 카페에서 기다려 주실래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어요. 창밖으로 병원 정원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보호자와 산책하는 모습. 평화로웠죠. 시간이 흘러 유이가 돌아왔습니다. 옆에는 외국인 의사와 간호사들. 유이는 영어로 무언가 설명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경청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후 외국인들이 떠났어요. 유이가 내 앞에 앉았죠. 놀라셨죠? 제가 여기서 일한다는 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진료 간호행정팀 부장이래. 어떻게 된 거지? 일본, 러시아, 중동권 VIP 환자들을 담당해요. 처음엔 그냥 간호사로 왔는데 유이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내 딸이 이렇게 성장했다니. 내가 정말 대단하구나. 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딸은 도망친 게 아니었어요. 사명감을 따라간 거였죠. 유이와 병원 카페를 나왔습니다. 로비로 가는 길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여기 정말 국제적이네. 유이가 웃었습니다. 우리 병원은 연간 1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가 찾아와요. 중동 왕족들도 자주 옵니다.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미사키도 여기 있다면서? 유이가 멈춰 섰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죠.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소문이 도쿄까지 날아왔다. 둘 다 설명할 게 많겠는데. 커다란 유리문을 지나 또 다른 부서로 향했어요. 통역 코디네이터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미사키가 나왔어요. 나를 보자 눈이 커졌죠. 아버지, 어떻게? 세 사람이 만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 두 딸이 이국 땅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니. 점심시간이 되어 셋이서 병원 근처 한식당으로 갔어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테이블에 놓였죠. 아버진 한국 음식 잘 못 드시잖아요. 미사키가 걱정했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어요. 이제 괜찮아. 이틀 동안 먹어봤다.
식사하며 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이는 1년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대요. 다국어에 능통한 미사키는 통역 코디네이터로 중요한 환자들의 의사소통을 돕고 있었죠.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니? 무거운 질문을 던졌어요. 자매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미사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말해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왔어요. 유이가 이어받았습니다. 처음엔 잠시만 경험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 가치를 인정받았죠. 저녁 호텔 근처 소주 한 잔을 마시는 자리에서 미사키가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아빠가 지키셨던 생명들, 이제 우리가 이어가요. 의료 현장에서요. 자위대와 병원이 무슨 상관이지? 유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진 국가를 지키셨죠. 우린 생명을 지켜요.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딸들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 침묵 끝에 한마디 했습니다. 너희들이 내 뒤를 이을 줄 알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앞서고 있었구나. 미사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우리의 전쟁터예요. 매일 생명과 싸우는 아버지처럼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유이가 호텔로 픽업을 왔습니다. 옆에는 모르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버지 소개할게요. 서정우 선생님이에요. 젊은 남자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 단정한 헤어스타일. 오노다 선생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유창한 일본어에 놀랐어요. 차에 탑승하며 물었죠. 의사신가요? 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현재 아산병원 외상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눈치였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약혼자인가? 유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 안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죠. 두 분은 어떻게 만났나요? 서정우가 운전하며 대답했어요. 병원에서요. 제가 실수했는데 유이 씨가 바로 잡아줬죠. 유이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정우 선생님이 환자 차트를 잘못 봤어요. 그런데 다른 의사들과 달리 바로 인정하더라고요. 서정우의 얼굴이 조금 굳었습니다. 사실 저는 완벽주의자였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유이는 제 강박을 견뎌야 하는 사람이죠. 유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맞아요. 약혼한 후에도 3번이나 중요한 데이트를 취소했어요. 수술이 길어졌다며. 서정우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그래요. 특히 외상외과는 더. 유이가 아니었다면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거예요. 식당에 도착해 보니 미사키와 또 다른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박준성 대위예요. 제 약혼자고요. 군인이라니. 조금 놀랐죠. 그는 똑바로 선 자세로 인사했습니다. 오노다 선생님, 육군 특전사 소속 박준성입니다. 현재 국방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4명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식사 중 박준성의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그는 짧게 통화하고 미사키에게 속삭였어요. 또 부대에서 전화야? 미사키가 물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어요. 미안해. 내일 긴급 훈련이 잡혔대. 또, 지난주에도 주말 계획을 취소했잖아. 둘 사이에 약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사키가 나를 보고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아버지, 군인과 사귀는 건 쉽지 않아요. 항상 국가가 우선이니까요. 박준성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미사키는 제 경직된 성격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군대 생활이 길다 보니 그의 솔직함이 마음에 들었어요. 군인은 원래 그렇지. 나도 비슷했어. 너희 어머니가 많이 참았지. 오랜만에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도 자위대 간부의 아내로 많은 희생을 했었죠. 대화는 서정우의 의사 경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의사가 된 이유가 있어요. 어릴 때 동생을 교통사고로 잃었거든요. 살리지 못했어? 고개를 저었죠. 응급실에서 손을 놓쳤어요. 그 기억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실패가 두려워요. 그래서 때론 과하게 일에 몰두하죠. 박준성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DMZ 근무 중에 북한 군인을 만난 적 있어요. 총을 겨누고 있었지만 그도 저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죠. 왜? 눈에서 봤어요. 그도 그냥 임무 수행 중인 사람이란 걸요. 그런데 그 일로 상부에서 질책을 받았어요. 적에게 망설이는 군인은 위험하다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이들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인간들. 하지만 그래서 더 진실된 박준성과 군사 전술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자위대 교범도 연구해봤습니다. 일본의 방위 시스템은 정교하죠. 너의 약점은 뭐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준성이 놀랐습니다. 솔직히, 때론 너무 원칙적이에요. 미사키는 제가 융통성 없다고 자주 말하죠. 미사키가 웃으며 끄덕였어요. 저녁이 끝나갈 무렵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기계적이지 않고 인간적인 시스템이군. 결함이 있어도 함께 나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들. 다음 날은 일요일. 네 사람이 함께 나들이를 가자고 제안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가요. 벚꽃이 정말 예쁘대요. 미사키의 말에 따라 나섰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이제는 조금 친숙하게 느껴졌죠. 한강변에 도착했어요. 분홍빛 벚꽃이 만개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본의 봄과 다르지 않았어요. 와세다 교정의 벚꽃 같네. 유이가 돗자리를 펼쳤습니다. 미사키는 도시락 가방을 열었죠. 서정우와 박준성도 음식을 꺼냈어요. 아버지, 일본식 도시락 준비했어요. 오니기리도 있고요. 김밥, 유부초밥, 일본식 계란말이까지.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지? 호기심에 붉은 음식을 가리켰어요. 떡볶이예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매운 걸 못 드시니까 순한 맛으로요. 조심스레 한 조각 맛봤습니다. 달콤하면서 쫄깃한 식감. 나쁘지 않았어요. 벚꽃 아래서 네 사람과 함께하는 식사. 어색함은 사라졌죠. 아버지, 소주 한잔 하실래요? 박준성이 건넨 잔을 받았습니다. 옅은 알코올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한강을 오가는 보트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웃음소리가 가득한 공원. 문득 내 삶을 돌아봤어요. 자위대에서의 30년. 훈련 명령 규율. 엄격했던 가정교육. 아버지, 괜찮으세요? 유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말없이 음식을 먹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가 이룬 게 자위대 훈장보다 더 대단하다. 네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계속 말을 이었죠. 내 딸들이 이국 땅에서 이렇게 성장하다니. 자랑스럽구나. 유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의 군복을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요. 미사키도 울먹였죠. 아버지처럼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단했던 벽이 허물어지는 듯 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평생 처음으로 가족 앞에서 보이는 눈물이었어요. 미안하다. 너희를 이해하지 못해서.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한강의 봄, 자위대 간부의 철벽이 무너진 날이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야 했어요. 딸들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약혼자들도 함께였죠. 아버지, 저녁 식사는 우리 집에서 해요. 유이 언니가 일본 요리를 준비했어요. 미사키의 제안에 따라갔습니다. 서울 시내의 아파트였어요. 창문으로 보이는 야경이 아름다웠죠. 식탁에는 스키야키, 오니기리, 미소시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향의 맛이 그리웠어요. 잘 먹겠습니다. 함께 식사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어색함이 없었어요. 아버지, 좀 어때요? 서울 생활.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생각과 많이 달랐다. 내가 너무 편협했던 것 같아. 유이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부터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것이었어요. 서정우, 박준성. 일본어로 시작했다가 천천히 한국어로 바꿨습니다. 몇 달 동안 연습한 문장이었죠.
너희는 내 사위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사람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금속 휘장이 있었죠. 자위대 근속 30주년 기념 훈장이었어요. 이건 내가 30년 걸쳐 얻은 훈장이야. 지금 이 순간 그보다 더 값진 걸 얻었어. 딸들에게 각각 건넸습니다.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받을 자격 없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자랑이다. 국경을 넘어 편견을 넘어. 내가 옳았어, 유이. 생명에는 국적이 없지. 서정우와 박준성에게도 시선을 돌렸어요. 두 사람을 믿는다. 내 딸들을 부탁한다. 마지막 밤 네 사람과 함께 소주 한 잔을 나눴습니다. 이야기는 깊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끔 도쿄로 놀러 오렴. 집은 언제나 너희 것이니까. 비행기 창밖으로 서울이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에 따뜻한 감정이 일었죠. 나는 이제 자위대 간부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사위들을 둔 아버지다. 그렇게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